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동경제학 이제 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GS 연기인데요. 연기가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또 듣는 게 낫긴 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듣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수업은 연기는 우리 교수님 교과서로 할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보리아스, 보하스, 보야스, 뭐 이제 보자스 뭐 이렇게 있어서 저는 보리아스라고 그냥 하는데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발음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책 역자 서문에 보면 보하스 이렇게 있으니까 보하스로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동경제학이 좀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또 뭐 선택하나요 마나요 해가지고 메일도 많이 와요. 근데 우리 시험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합격률이 7%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명만 붙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다른 무슨 회계사나 세무사나 다른 시험은 2차 시험의 합격률이 보통 30%는 되거든. 이게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냐면 1차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다행인 건 하지. 다행인 건. 그래서 다른 시험은 1차에서 많이 걸러서 보통 한 3대1 정도 되는데 우리 시험은 2차가 거의 10대1이기 때문에 아예 1차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공부들 하시더라고요. 뭐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1차 보셔야 되는 분은 1차 공부 좀 주의 깊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요. 왜냐면 어떤 시험이든 2차 시험할 때 채점할 때 이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채점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채점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애매하면 또 이제 교수님들도 채점을 그냥 대충 하면 마음이 무겁거든. 잘 하려고 하는데 채점할 거리가 되게 많으면 늘 얘기하고 있을 거야. 야, 왜 이렇게 채점할 거리가 많냐 이렇게. 그러면 지금보다 이제 2차 합격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1차 난이도가 거의 막 40, 50% 이렇게 합격하는데 제가 봤을 땐 난이도를 좀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에 동차로 해서 뭐 1차부터 2차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분들은 1차 공부도 조금 일찍 시작해서 뭐 민법이라든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민법을 잘 해두시면 노동법의 밑에 또 이렇게 리걸 마인드 쌓는데 좋다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시고 뭐 이렇게 나머지 암기해야 되는 사법법 같은 것들은 좀 뒤로 미루셔더라도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뭐 선택 과목에서는 뭐 경제학을 합니까? 경영학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1차도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학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경영학을 왜 하냐면 그냥 단답형으로 금방금방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다 경영학 선택하게 되는데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영학 난이도 좀만 올리면 돼. 그냥 뭐 회계사급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올리면 뭐 회계학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우르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뇌피셜이 있으니까 1차도 너무 이렇게 긴장을 좀 갖고 좀 일찍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매번 노동경제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제가 1차 시험과 비슷한 문제들이 1차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실업률, 고용률 구하세요. 이거 다 1차에서 많이 하는 거고 우리도 하긴 하는데 1차에서 했겠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연기 때나 1기 때 조금 하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고요. 이번에 뭐 이렇게 지니계수나 로렌츠 곡선도 1차 시험에서 맨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서는 되게 쉽게 나오는데 그 1차 할 때 보통 보면은 약간 공무원 시험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도 제가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 높게 해야겠죠. 그래야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공무원 7급 기출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 1차를 경작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차 붙는 게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편하게 경영학해서 붙는데 초점 맞추시고 근데 우리 시험이 2차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1차 붙었어 해가지고 뭐 친구나 집에 얘기하고 자랑할 거리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2차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뭐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더 첩경일 수 있습니다. 1차 때 경작을 하시게 되면 2차 우리 노경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뭐 우리 노무사에서는 1차 강의가 그렇게 없었는데 제가 오면서 1차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장점은 이번에 뭐 진이 계속 로렌츠 곡선 나왔잖아. 우리 노동경제학 책 뒤에 보시면 필립스 커브 이런 것도 나오거든. 근데 그거 1차 때 많이 하는 거야. 2차 때 합니까? 해요. 근데 조금밖에 안 해. 조금밖에 안 하는데 뭐 다른 수험생은 더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라도 하긴 하는데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는 2차를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요거 기초와 원리를 좀 탄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연기나 1기 안 듣고 2, 3기만 들어도 될까요? 뭐 그래도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실패했으면 그냥 다 이렇게 새로 버리시고 새 부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고, 혹시 제 수업을 안 들었다? 근데 연기부터 들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듣는 게 좋아요. 대신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작년에 유경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시험 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차반 때는 뭐 이번엔 그렇게 했지만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에서 최고 답안을 제가 선정해서 할 거야. 그때 내가 최고 답안을 가능한 한 최고 답안급 답안을 계속 쓰겠다라는 그러한 작은 목표지만 그 작은 목표가 쌓여서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해요. 이 브리타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표점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도 어려웠고, 나한테 쉬웠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는 팔랑팔랑 이렇게 너무 귀가 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때 어학 과목이 선택이었거든. 영어, 독일어, 뭐 스페인어, 아랍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헌법, 민법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하다가 어학은 영어가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다들 선택한다고. 근데 영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요.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배들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독일어로 이제 바꿔서 그 다음 해는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했지. 떨어졌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가 뭐 지나다니다 신림동 여기 골목길에서 만났는데 스페인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해에 스페인어가 쉽게 나와서 스페인어 선택한 친구들이 엄청 이득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지. 독일어로 또 막 가게 되니까 독일어 시험이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맞추니까 그 다음에는 2년 후에 또 못 나니까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어. 그때 아랍어를 강의하시는 분은 없었나 봐. 외대 정도밖에 없겠죠. 거기서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마 시험이 안 된 것 같아요. 어학만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린 게 뭐냐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이 거의 7%만 합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와 경제학이 노경이 어려워서 경조에 또 수많은 고수들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정도 고수들을 내가 이렇게 다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애시당초 시험에 들어오진 말아야 됩니다. 근데 노무사만 그런가? 다른 것도 그래요. 회계사, 뭐 변호사, 세무사 뭐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과정은 자리는 몇 개 없는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봐서 강한 자신감, 자존감을 좀 가지시고, 이게 너무 과하면 또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뭐 그냥 꾸준히 차근차근 하시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노경 같은 거는 작년에 시험이 좀 너무 쉬웠어. 1번 같은 경우엔 너무 쉬워가지고 동차로 준비한, 그러니까 노경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와서도 저한테 몇 명이 메일을 보냈어요. 경제학 시작한 지 뭐 이제 한 3달밖에 안 되는데 1번 문제를 만점 받았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앞에 보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쓰려고 하다가 이게 약간 이제 좀 경로를 이탈했나 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한 게 없는 사람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책에 있는 우리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보하스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써도 점수를 다 취득한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 짧게 하신 분들은 3번 문제 같은 거 속 못 대니까 이제 또 떨어지고, 고득점 한 친구들은 뭐 잘했던 친구들은 1번에서 또 망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역시 60점 이상 고득점자도 있고 좀 못 본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난이도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으면 좋긴 한데 2번하고 3번이 늘상 좀 불이타성, 근데 불이타성도 왠지 제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카페라든가 그런 거 보시면은 뭐 이번에도 뭐 로렌츠 곡선이나 진위계수 좀 더 들어가진 않았어. 더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더라고. 제가 하는 게 우리 책에 있는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건데, 요거 3번 방구석 평가원, 이게 뭐더라? 수학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현우진 쌤인가? 뭐 그분이 있길래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영상 봤더니 그분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제 어려운 수준까지 했나 봐.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나는 좀 더 깊이 있게까지 할래.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런데 거기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은 불안한 거야. 불안하면 뭐냐면, 불안하면 수험생들이 자기가 평가원이 되는 거야. 아이 뭐 이딴 걸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안 나오겠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혼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 하면 불안하니까, 야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럼 또 옆에 친구가, 야 작년에 무슨 뭐 서울대 간 누구 친구가 이런 건 안 해도 된대. 그럼 맞아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방구석 뭐 평가원이 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아요. 제가 보통은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저런 걸 왜 하지? 근데 매번 그렇게 설명한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해 무슨 뭐 유보 가격 구하세요. 그것, 그리고 이번에만 그 출제 경향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업을 시작한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기출문제를 노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 없다는 게 안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타픽은 봐야 되는데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5년 전에 MRS 구하세요. 요거 나왔단 말이야. 여가 소비에 대한. 이거 나왔을 때 이게 전부 다 또 여기 신림동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우악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 어떻게 계산 문제가 나왔지? 그 다음부터 계산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MRS를 열심히 공부해. MRS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뒷북치면 안 돼. 그 다음에 유보임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또 으악하고 놀랬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유보임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유보임금 막 공부하고 그래. 물론 우리도 공부 진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 발 늦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건데 나중에 할 겁니다. 수요 독점 시장, 요거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계산 문제로 나온 거야. 그래서 MRS도 계산 문제 나왔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요 출제위원은 제가 아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채점을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이 거꾸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재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개념 쓰고 뭐 했으면 점수를,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 하나 틀렸다고 막 빵점 주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도 있어. 근데 그렇게 채점했다가는 다 같이 점수가 이제 꽈락 점수가 나와요. 물론 표점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개념도 쓰고 어떻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답안지 설명할 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계속 쓸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근거를 보여주면 괜찮아요. 유보임금도 개념 쓰세요가 아니라 이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5급 행정고시인가? 거기에서 유보임금이 나왔고, 미시경제학 책에 보면 그런 거 있는데 그쪽에 일반 경제학 할 땐 유보임금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왔으면은 뭐 행시 준비한 친구들이 와 불이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노경 준비하는 우리들은 그냥 이거 늘상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1차 할 때도 말씀 뭐 들으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경제학 전체를 하지 않고 우리 노무사 노경에 필요한 거 위주로 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탄력성 계산하세요. 저는 강조하는데 안 나와. 그리고 MRS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구하세요도 아니고 구해서 줬어요. 너무 레벨을 떨어뜨렸어, 제 생각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또 뭐 이렇게 불이타성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매년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두 개씩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좀 설명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불이타는 상대적이고 뭐 그런 건데 이번에 시험 1번 문제가 되게 힘들었다는데 1번도 제가 사실 미시경작이나 다른 책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저랑 이렇게 뭐 시험 출제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그냥 경작이 있어서 예전부터 그 출제 총평? 거기 보면 나와 있듯이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가끔 설명했거든요. 요렇게도 생각해 볼까? 무슨 말씀이냐면 집을 그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옛날 집인가? 예, 아파트 그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번 시험 문제는 집을 뒤집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 뒤집으면 이거 연습을 하긴 해야지. 안 해보면은 당황을 한다고요. 뒤집어야지. 당황스럽네. 잘 안 그려지네. 아무튼 이렇게요. 이 문제가 있네. 창가를 여기 그려야 돼요? 여기 그려야 돼요? 아무튼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그리시는 게 이번 문제라고요.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 여기 한번 펼쳐볼게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칠판에 판서해서 컬러풀하게 하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왔다 갔다를 심하게 하진 않은데 이번엔 전자 요 칠판을 첨단 기기를 이용해야죠. 학원에서 이거 비싸게 돈 들여서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PPT를 제가 멋있게 뭐 김유미 쌤 같이 이렇게 하긴 그렇고 어차피 저는 컬러풀하게 필기 판서를 할 거니까 여기다 직접 하긴 할 건데 인강으로 볼 때는 이게 좀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우리 학원 홈페이지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보면 칠판에 판서하는 샘플 강의가 있는데 그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좀 피드백 해주시면 적절하게 반영을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24시간을 소비를 해요. 하나는 노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선택지가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동을 만약에 10시간을 일했으면 여가 시간이 14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되는 게 전체 24시간이야. 지금 경우에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수평축의 어떤 축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저는 수평축을 노동으로 놓을까요? 여가로 놓을까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노경에서는 여가라고 이렇게 놔요. 경작에서 그렇게 놔요. 여기는 소비라고 놓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에 있는 변수랑 Y축에 있는 변수랑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에 더 중요한 변수를 놔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제가 뭐 오랫동안 경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 관습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답안지에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수평축에 중요한 걸 놓기 때문에 이러시면 뭐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하고 이렇게 무조건 안 보고 만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책을 읽으시면 혼돈이 없습니다. 얘가 관심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가 시간이니까 여가를 14시간 했으면 이렇게 14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가 시간이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취지만 말씀드리는 거야. 얘가 노동 시간입니다. 그럼 노동 시간은 이쪽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여가가 14시간, 노동이 10시간 이렇게 돼요. 자, 앞으로 어떤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까?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예산선을 그릴 거예요. 예산선. 이게 전체가 24시간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예산선이 좀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될 거야. 여기 24시간이다. 그러면. 자, 그래서 망했네요. 네. 아니 이게 느려 왜? 참. 아무튼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살짝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 칠판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직선 긋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선이고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사람의 여가와 저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소비에 대한 선호도를 무차별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요. 아 이것도 한동안 수업을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해서 14시간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그때 소비는 이렇게 된다. 이 문제였었어요. 이게 처음이신 분은 뭐 그냥 살짝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이번 시험은 뭘 얘기했냐면 관심사가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은 오리진 해가지고 이렇게 원점 이 제로라고 하기보다도 오리진 해서 이응을 많이 씁니다. 알파벳 5죠. 이쪽으로 갈수록 여가 시간이 많고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보면 노동을 보는 거잖아. 노동으로. 그래서 이번 시험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여기에서 그래프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끝에 24시간을 노동에서 봐서 여기서 봐서 그려라 이겁니다. 여기서 봐서 그려라 이렇게 되면 자 뭐 살짝 취지만 말씀드리면 아니 이게 뭐 엄청나게 막 죽을 정도로 무슨 대학원 가서 배워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저는 매번 수업할 때는 했었는데 하도 뭐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합격자들도 그래. 저희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저도 과대평가를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뭐 이것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관심사가 이쪽으로 된 거야. 이렇게 축이 바뀐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눈을 이쪽에서 해서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예산선이잖아. 이거 그대로야. 그대로 있고 무차별 곡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을 관심사로 이렇게 뒤집을게요.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을 이걸 이렇게 뒤집은 거야. 그래프를 아까 집을 뒤집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가 오리진 여기가 노동 여기는 그냥 소비 그대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예산선이라고 그러거든. 예산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뒤집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끝은 우리가 총 이용 가능한 시간이 지금은 2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24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뭐 노동이 쓰레기고 등등등 해서 무차별 곡선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생긴 거야.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막 그려서 표현하는데 자 축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 있잖아. 근데 어떤 지도 보니까 북반부에서 우리나라 내려본 지도가 있더라고. 그럼 여기서 안 그려지겠죠? 저도.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해서 뒤집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 문제지. 우리가 봤었던 뭐 이상한 거를 막 해서 뭐 새로운 뭐 미적분을 알아야 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를 대충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장 가면 이게 또 그렇죠. 자기가 집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또 생각이 나. 아 이거군 해가지고 된다고. 근데 시험장 가면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되게 경직됩니다. 경직. 제가 갑자기 자기소개하세요 일어나서 하면 왜 이러지 해서 당황해가지고 버버버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점수를 잘 받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 봐야지.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가까운 사람이고 대부분 자기 실력 발휘를 100% 못해요. 못했을지라도 그게 합격 점수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과목이 한 4과목 이렇게 있으면 한 2~3과목은 그냥 어느 정도 전략 과목하고 한 과목 자신 없는 거는 좀 웬만큼 점수만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특히 자격증 중에서도 노무사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일반적인 문과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자격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변호사 되겠다,
뭐 회계사 되겠다 할 때는 수험 기간이 좀 이렇게 수리적인 것도 있는 그거야말로 좀 거기에 좀 있으면 좋고 근데 기간이 더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문이나 합격 수기에는 뭐 1년 반 했습니다. 아이,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걸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 평균적으로는 한 4, 5년 걸릴 수 있는데 노무사는 아까 얘기했던 1차의 부담감이 좀 작기 때문에 또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 언제나 우리가 되게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2차만 잘 되면 1년 아니면 동차는 아니고 한 2년 이렇게 해서 금방 좀 합격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는 시험을 전부 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 딱 봤더니 내가 열심히 했어. 제 수업을 0기부터 3기까지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문제다. 모든 수험생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우리 반에서 만약에 열심히 잘 했는데 어렵다? 그럼 다른 수험생은 몇 배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갖고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요거 모의고사 반드시 응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채점할 겁니다. 제가 직접 채점할 건데 시험 보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채점을 직접 하는데 부담되죠. 작년에도 올해도 그러니까 2기, 3기 때는 채점 때문에 되게 좀 부담됐어요. 그래서 합격생을 쓸까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분들의 상황과 수준도 보면서 제가 문제도 내고 좀 그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와닿는 게 있어서 경험치와 노하우가 쌓여야 되니까 제가 그냥 직접 했는데 우리 이렇게 수험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매년 그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시험에 40%는 응시를 안 해요. 이 저한테는 땡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40%는 안 해. 보통 30에서 40. 이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시험 봤더니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시험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문제지만 구해서 한번 쟁점 포인트 봐야지. 그건 별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일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좀 비벼 쓸 수 있는 연습 그런 걸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내고 응시하는 건데 저는 그냥 문제집과 해설지만 구해서 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거는 글쎄.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지. 시험 보면은 자꾸 쓸 게 없으니까 복습해야 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들은 응시를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60% 사람들은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럼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시험지 답안지를 다 잘 내는가? 아니에요. 60%에서 또 여기 있는 한 83, 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답안지가 좀 꽝이에요. 꽝. 그래서 제가 너무 박하게 채점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거의 시험 보면은 한 50점 언저리 그 미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꿋꿋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칭찬할 만해요. 끝까지 버티셔야 되는데 힘들어요. 자꾸 시험 보면 점수도 낮고 막 여기 밖에 보면 복도에 공개돼 있잖아. 자존감도 떨어지고 안 보는 게 멘탈 관리에는 좋아.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 예전 합격자 분들 중에서도 멘탈 관리가 중요해서 안 보고 그렇게 그냥 하신 분도 있는데 그냥 끝까지 하시는 분이 잘 된 분도 있고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답안지 퀄리티가 꽝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도 잘 쓰시는 분 한 요 정도 끝까지 내시는 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1번 시험 같이 이렇게 집을 뒤집어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수준이 한 이 정도 난이도 수준 이상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멘탈이 깨지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도 못 대지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여가 소비 곡선에 그림을 그리고 뭐 한계 대체율이 어떠고 또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겁을 주면 노경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 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습이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 건데 그거를 그냥 계속 우리 시험이라는 건 정해진 뭐 규정 안에서 정해진 패턴대로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그 연습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에 줄 서는 거랑 비슷해요. 야 이번에 노경이 뭐 해리래. 그래서 막 경조로 이렇게 가면
거기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험 성적 딱 나오면 어이구 노경 망했는 줄 알았더니 뭐 50점대 후반 60점대 나왔네요. 노경 만세 또 이러면 노경 할 걸 그래나 또 이런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늘상 왔다 갔다 갈 때 같은 사람 한 절반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해. 그러니까 이게 경조로 가도 만만치 않고 민소 가도 글쎄 만만치 않을걸요. 노경도 만만치 않고.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해서 그냥 꾸준히 잘 따라오시고 일찍 좀 하세요. 노동법과 행정, 인사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노경과 같은 선택 과목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학부가 경제학이다 그러면 경제학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은 금방 따라가는데 경제학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 연기와 저는 동차반을 그래서 강조했는데 동차반 때 빡세게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이게 진짜 노경이 내가 해야 할 만한 과목인지 안 해야 될 만한 빠이빠이를 해야 될 과목인지 그걸 빨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기 요때 한번 해보시고 근데 딱 봤는데 한 절반쯤 왔는데 이거 도저히 노경은 아니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세요. 그리고 빨리 경조로 가보세요. 아무튼 거기도 만만치 않은 이 벽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입장벽은 당연히 경조가 그냥 가볍고 그냥 암기할 거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가는데 막판에 이게 이제 굉장히 양이 많아질 수 있고 뭐 노경은 뭐 그냥 좀 하다 보면 뒤에 갈수록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브리타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3기라든가 뭐 최종 모의고사 때는 그래도 나올 만한 것만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도움이 됐다 그러기도 하고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기본만 잘 하시고 괜히 그런 게 부담될 수도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잘 선택하셨는데 근데 지금 주말반 이렇게 인원을 받아보니까 온천반하고 한 대략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28명, 9명. 근데 이게 예년보다는 좀 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평일반 친구들이 주말반으로 온 건지 아직 평일반은 시작 안 했으니까 아니면 수험생들이 전부 다 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르는데 몇몇 분들한테만 얘기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요? 교수님 망했다면서요.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노경 준비 안 한대요. 그래서 한 5명 있을까? 처음엔 원래 예전에도 연기는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듣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온천반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잘 활용해 보세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시험. 그러니까 인강 들을 때 단점은 이 시험은 자기가 알아서 봐야 되는 건데 알아서 안 보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실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큰 그 문제는 아니지만 꾸준히 쓰시면서 글씨 연습도 하시고 그림도 그려 보시고 그림 크기를 몇 줄로 X축, Y축 할지 이렇게 할지 우리 답안지에다가 절반의 답안지가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지 요만하게 그릴지 여기다 2개 그릴지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사이즈의 그림도 빨리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어디까지 공부하면 됩니까 하면요. 저도 단거나 노트를 하나 뭐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최종 정리할 때 쓰긴 하는데 스스로 된 단거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실 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수업 내용 적으면서 잘 따라오시고 한 1기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좀 약간 압축하면서 하시게 되면은 글쎄 한 50페이지 이내로 해가지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걸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빨리 노경에 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요거 시험 열심히 보자. 그리고 뭐 경작적 마인드라든가 수학적 마인드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전제 조건이 복습을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연기 때 기초경장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무차별 곡선 이런 거 다 할 테니까 빠지지 않고 들어오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노동경작이 뭐 하는 건지 그거 살짝 우리 책에 서문 있죠. 역자 서문 거기부터 살짝 볼게요. 살짝. 자, 우리가 그 수업은 이렇게 합시다. 6시 반부터 여러분들은 오세요. 제가 그 한 10월 초까지는
제가 다른 데 수업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막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우 한 6시 한 45분 이 정도쯤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6시 반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걸 복습 문제로 제가 부담 없이 드릴 테니까 오픈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오픈북이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을 옆에 펼쳐놓고 하는 게 그게 뭘 오픈북이야. 글씨 연습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픈북은 제가 아까 같은 뭐 문제를 냈는데 아이고 이게 뭐지? 생각은 나는데 잘 감이 안 잡힌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책과 필기를 보고 충분히 자기가 소화를 시키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책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안 보고 이제 답안지에 써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오픈북이라는 게 옆에다 책 놓고 그림이 곡선 이렇게 볼록하게 그렸네 이게 아니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시게 되면 우리가 연기 때도 10번 이상의 시험을 볼 거고 1기, 2기, 3기 계속 볼 거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그냥 엄청난 답안지 연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6시 반에 오셔가지고 한 6시에 한 50분 그냥 수업 시작할 때까지 그냥 계속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답안지 다 썼다 문제가 그렇게 볼륨이 큰 건 아니니까 다 썼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책 우리 복습 삼아서 계속 읽어보시고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은 7시에 수업은 시작하는데 시험은 한 6시 반부터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식사하시고 맞춰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요 빨리 왔는데 6시 50분에 와가지고 시험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쉬는 시간에도 쓰세요. 이거 뭐 시간 제약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니니까 쉬는 시간에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온천반도 있어서 복잡할 수 있는데 도저히 제가 쓴 답안지를 봤더니 제가 봐도 못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공부 좀 한 다음에 써서 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온라인은 뭐 온라인도 시간 제한 있긴 하겠네. 그런 분들은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따로 그거는 받아서 할게요. 물론 학원에다 좀 얘기는 하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했다 하고 하시면은 이렇게 온첨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자꾸 뒤로 해가지고 완벽을 기할 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역자 서문 제일 앞에 볼게요. 머릿말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줄에 지난 20세기 후반부부터 학문으로 경제학이 발전한 속도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노동경제학 분야가 변화와 발전 속도가 엄청 빨랐대요. 노동경제학이 뭔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경제학이 발전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경제가 노동시장을 다루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일을 할 때 임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뭐 다양한 임금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줄 보면 자 서구 선진국에 보니까 임금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는 거야. 임금에 대한 데이터가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임금 방정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뭐라고 쓸 거냐면 방정식이잖아요. W라 쓸 겁니다. 웨이지 이렇게 써요. 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임금은 적게 받니? 예, 이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함수 관계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생산성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때 환경이 3D 환경이야? 열악한 환경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데인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더티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뭔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보상하는 것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 이 능력하고도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을 축적했다. 휴먼 캐피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의미가 선천적 능력이야. 여러분 믿으세요?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할까? 유전자가 뭐 좀 탁월해서 뭐
있을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을 통한 능력은 이것도 능력인데 약간 후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등등등 임금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통계 자료로 5번째 줄 보시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노무사 때 배웠던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긴 하지. 근데 뭐 그렇다고 대학원까지 가면 이런 거 다 안 해요. 그냥 통계학을 해요. 그냥 수학을 쓴다고. 그래서 계량경제학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경제학이라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바뀐 거야. 한 5년 이전에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 뭐뭐뭐뭐에 대해서 뭐 3가지, 5가지 논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경제학과에서 바라보는 그런 노동경제학 문제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그래요. 그렇다고 경제학과에서는 대학원이나 뭐 이런 데까지 뭐 하는 쪽으로 가면 거기는 통계 계량하는 거니까 또 이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기존 방식에 대한 타픽에다가 그냥 수요 공급하는 그냥 미시 경제학적인 분석만 살짝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락은 그 정도 가는데 마지막 줄 볼게요. 밑에서 2번째 줄.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경제학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십니까? 이들의 공헌에 힘입어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론과 통계적 실습.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려면 이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론이 없이 통계 데이터만 모아서는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이론과 거기 보시면 이게 실증 분석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입니까 하면 실증 분석은 시험 범위 아닙니다. 우리 챕터 1장도 살짝 볼까요? 페이지 가보시면 잠깐 갔다 올게요. 페이지 여기 1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동경제학이란 에드윈 허블 허블 만원경 그분인가? 거기 보니까 뭐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위에 현실에 대한 관찰은 항상 이론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관찰해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 뭐에 오리엔티드 돼 있냐 하면 이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역자서문. 노동경제학에서 이론과 실증 분석인데 이론에 초점이 맞춰 있고 거기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볼게요. 이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좁게는 노동시장을, 노동경제학이 뭐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다루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현상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넓게는 광의의 개념에서는 이 노동시장 안에 수많은 인간들의 행동, 경제학이 그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인간의 행동 방식, 이게 또 행동 경제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여기서 선택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는 거야. 그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어떤 선택입니까? 노동시장에 우리 하겠지만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있어요. 노동자죠. 근로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요. 일을 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기면 행복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 일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돈이 떨어지지. 보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입니까? 노동을 할까? 또는 여가를 즐길까? 이 행태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게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동시장에 또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의 선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업은 뭘 하냐면 생산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드는데 내가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노무사를 합격자를 만들어내려고 해. 여러분들이 인풋이고 저도 인풋이고 이러한 학원의 시설도 다 인풋이겠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래? 그 생산 기술이 중요한 거야. 실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냥 인강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보게 할 수도 있고 뭐 관리반으로 해가지고 막 가격을 비싸게 하면서 매번 막 가둬가지고 막 하는 거야.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공부하라 그러고 막 얼마나 계획했는지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도 할 수가 있겠고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기업도 노동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가 있고 노동 말고 다른 생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그냥 요즘 생각할 때 자본 아니면 로봇 생각하세요. AI. 기계화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본을 통해서 생산할 것인가 요걸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나름대로 근로자들도 자신한테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고 기업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생산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게 노동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행동 방식 선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21세기 현대 노동경제학은 그 연구의 초점이 이 노동시장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위에 얘기했죠. 거기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는 늘상 그렇습니다. 1번 문제 50점짜리는 노동 수요, 요즘 계속 노동 공급이 나오는데 노동 공급 이게 이제 시험에 맨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솔직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노동 수요가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 VMPL 해가지고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거 있잖아. 이번에 나온 거랑 비슷하게 제가 그래서 3기 때 마지막하고 최종 모의고사 때 이거 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도 많이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임금을 과거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요거 임금을 초과해서 더 많이 주는 요게 이 꿈속에 나타난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최종 모의고사나 최종 마무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한 번 더 뒤집었지 이번엔.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기울기가 됐는데 아무튼 요거 나중에 보면 무차별곡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계산 문제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노동 수요.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큰 문제로 나오는데 이번에 본 거랑 비슷하게 노동과 수요는 이미 나올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과거처럼 무찰보곡선만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야. 이번에도 뭐 체감, 체증 나온 것처럼 원래는 효용함수를 줘야 돼. 그래서 제가 문제 냈을 때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나 아니면 사실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를 줘서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 근데 이건 응용입니다. 응용. 그러니까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응용되신 분들은 좀 할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응용이 안 되면 어려울 거예요. 저 응용 잘 못하는데요. 아니요. 응용될 만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다룰 거야. 우리 책에 보면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이번에 개정할 건데 기존 책이 여기 앞에 있어요. 카운터 1층에 있는데 그냥 미시경제학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랑 그리고 회계사 무슨 뭐 이런 거 공무원 시험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필요한 노동 수요 관련된 거는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 더 나가서 5급 공채 행시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집어넣고 가능한 한 무슨 뭐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뭐 그런 거 구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 집어넣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다 그냥 제시해줬고 상황에 맞춰서 이거 다 하실 분은 다 하시고 좀 전 힘들어요. 좀 그러면 저는 목표가 이번에 뭐 엄청 응용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데까지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책에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응용입니다. 그래서 응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두 개 합친 게 저 노동시장이야.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원래 이것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뭐 수요 독점, 쌍방 독점 그런 것도 혹시 브리타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관심되는 두 변수를 여기 칠판에다가 그린다 얘기했습니다.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이거 챕터 1장서부터 할 거야. 우리 책에서도 노동시장에서 플레이어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두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주인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노동수요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 책으로 하겠습니다. 역자서문은 그냥 읽어보시고 챕터 1장 노동의 간단한 노동 경작이 뭐냐 이것도 뒤에 뭐 할 거니까 대충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 책들의 장점은 친절하진 않지만 그 안에 보면 행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다 시그널로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했을 때 올라갔으면 앞에 머릿말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오 머릿말에 중요한 게 다 있고 이게 느껴지면 잘 된 거고 뭐야 이렇게 머릿말 왜 해? 저는 제 책에는 수험서에는 머릿말 안 쓰기로 했어요. 안 써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처음에 사실 뭐 책을 처음 낼 때는 긴장되고 이걸 읽는 독자에게 막 이렇게 막 따끈따끈 자랑 겸 해서 머릿말을 이 책을 왜 세상에 내놓냐면 하는데 제가 뭐 수험가에 뛰어들면서 이 책 저 책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 머릿말 쓸 시간도 없어. 책 그냥 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 그냥 수험 대비 책인데 뭘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교과서나 뭐 번역서나 이런 거는 나름대로 역자분들이 고민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쭉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구나 이게 보이면 세상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이면 어느 정도 노경의 고수가 된 것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직 머릿말도 못 나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뭐 다 맞춰서 제가 할 테니까 자 다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고용 얘가 주인공이야. 고용량 또 하나 저쪽 주인공 남녀 주인공을 잡는다 하면 임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금 아니 임금이 더 중요하면 임금을 여기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경작에서는 희소한 고용을 손흥민 같은 희소한 선수를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게 관심사야. 그때 얘가 바로 조종 역할을 합니다. 손흥민한테 야 너 좀 체력이 딸리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열심히 뛰지 않을래? 임금 더 줄게 뛰지 않을래?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요거 고용을 조정한다 보시면 돼요. 언제나 관심사가 되는 게 얘랑 제가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노동의 수요다 이렇게 곡선을 도출할 거야. 얘가 기업이 수요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얘가 노동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고 노동자 또는 근로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고용량과 임금이 결정됩니다. 근데 기업은 좀 파워가 있잖아. 힘이 세잖아. 근데 그 노동자나 근로자들은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1대1로 하다 보면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노동조합을 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사실 좀 불이타성이라기보단 너무 편파적이야. 노동의 수요 공급 그리고 차별과 노동조합 여기서 그냥 끝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거 노경에서 진짜 중요한 파트가 굵직굵직한 게 많죠. 노동 수요 공급이 있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거기 위에도 나와 있듯이 인적 자본 이런 거 중요하거든. 교육 이런 거 중요하거든. 근데 뭐 약간 보면 노조, 차별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의 이동이나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시험 문제는 최근 5년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노동의 수요 공급 뭐 이거에다가 노동시장 뭐 그거는 수요 독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요거에다가 그리고 여기 노조 그리고 차별 끝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더 나올 게 되게 많아서 우리가 그리고 이게 원래 나왔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1기 때부터 이렇게 연기 때부터 많이 할 건데 막상 뚜껑 열면 또 요게 나왔네. 뭐 거의 약간 그래가지고 좀 허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거 불이타성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유보임금이라든가 전에 오하카 모형 이런 거요. 이것도 이 책이 있어서 저는 강조해서 수업을 했는데 재작년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작년에 나오니까 막 또 공부를 열심히 하되 저도 작년에 올해는 설명하긴 했는데 강조는 안 했어요. 이게 세게 나올 정도 아닌 문제인데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거든. 그리고
발에 의한 투표라 해서 또 노조와 관련된 거야. 노조가 우리가 없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발로 투표를 합니다. 발이라는 것은 그냥 떠나는 거야. 사실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뭔가 애정이 있으니까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 프라임에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진짜 맛없는 음식점에 여러분들이 갔다 그러면 못하러 그걸 뭐 맛이 짜네요 얘기합니까?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냥 조용히 간다고. 근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발에 의한 투표로 나 그냥 떠날래 이거밖에 없는데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보이스를 대변해 준다고요. 이것도 우리 책에 있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도 모의고사에 냈고 이렇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거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강약 포인트를 좀 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은 시험 문제 여러 번 낼 거고 나머지 좀 덜 중요한 B급, C급은 언급은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자꾸 너무 뒷북치고만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당분간은 좀 나오기 좀 그래요. 차별과 관련해서는 다른 모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기에 많이 국한돼 있으니까 뭐 조금 한쪽으로 쏠린 듯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그래서 노동시장에 관측되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는 교육, 확장되는 교육. 이게 중요하다니까. 인적 자본 축적하는 보건. 이거는 이제 한번 헤도닉 모형 해가지고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하겠는데 이번에 시험 나왔던 거 비슷하게 우리가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관심사가 수평축을 위험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돈 해가지고 뭐 놓기 할 거야. 근데 이거를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은 뒤집어서 놓기도 합니다. 위험이 아니라 위험의 반대 마이너스로 하면 안전 해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위험과 안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가 반대가 돼서 무차별 곡선이나 이거 그림 그릴 때도 그림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나온 것도 여가로 놓지 않고 여가 반대가 되는 노동으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좀 연습이 많이 돼 있고 역시 시험장 가서 사실 이거였어? 하면은 되게 에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말랑말랑하게 머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이게 뭐지? 그리고 약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머리가 경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야 하면서 2번으로 넘어가요. 로렌츠 곡선 나오면 이건 또 뭐지? 이제 머리가 멘붕이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노경 망했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많이 시험을 자꾸 봐야 된다, 응시해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상대평가니까 말랑말랑하게 다 힘들게 되니까 어떻게 내가 배웠던 걸 갖고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잘 하시면 글쎄 뭐 우리가 했던 거에서 뭐 그렇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뭐 브리타 제가 뭐 넘어가고 그런 적은 없어요. 세 번째 줄. 여성 인구 차별. 이거 차별도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 오학한 모형도 차별과 관련된 건데 그 전에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또 이거 나왔을 때 으악하고 막 이렇게 뭐 했어요. 처음 등장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 부정부패나 범죄, 선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노동의 수요 공급 이게 중요한 거고 얘네 둘이 같이 모여 있는 게 노동시장. 이게 하나의 큰 꼭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교육, 인적자본, 보건, 차별, 노조 이 정도 타픽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탄탄히 해두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엔 이제 로렌츠 곡선하고 진익에서 안 해도 되지. 1차에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필립스 곡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실업률 구하는 그런 계산 문제 제가 봤을 때 뭐 여기서 탄력성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지난 50년 동안 노동경제학의 연구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동경제학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법이라든가 다른 경영 과목은 사실 따끈따끈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경은 책 개정 안 됩니까? 사실 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이 보야스 책도 별로 개정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에렌버그 교수님 책 그거가 사실 괜찮아서 이번에는 거기서 시험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으로 연기 때 원래 그 책으로 수업했어요, 전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서는 그 한 판 더 앞서서 이제 저자가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본은 아직 그 개정판이 번역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워낙 그 책으로만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들이 있어서 대세는 이 보하스 책으로 넘어왔지만 그 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서가 책이 개정 안 됐으니까 너무 옛날 책으로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제가 뭐 원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책이 그냥 거의 100% 이 책 기반으로 나와가지고 이 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에렌버그 책 같은 경우는 뭐 출제될 만한 것들은 제가 따로 해가지고 문제로 내서 설명드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고요. 즉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하는 현상을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엄밀하게 밝혀 규정하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탐구하는 거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조지 보하스의 노동경제학은 현대 노동경제학 연구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이슈들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조사를 해보면 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노동경제책을 요 책을 기본서로 많이 쓰고 있어서 요 책을 기본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같은 출판사인데 맥코넬이라는 교수님이 쓴 노동경제학 책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약간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책은 되게 쉬운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걸로 할까도 했는데 약간 목적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쓴 교재도 이 보아스 책 기본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수험서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정리한 책이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 책을 기본으로 교과서를 살짝 볼 거고 일기 때는 제 수험서로 하는데 그 수험서가 이 책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근데 이 책을 연기 때 다 진도를 못 나가요. 왜냐하면 기초경제학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진도 좀 못 나간 거는 일기 때 그리고 지금 당장 저 뒤에 뭐 차별 이런 거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는 없거든. 기본적인 걸 탄탄히 해야 되니까 그건 일기 때 할 건데 일기 진도 나갈 때 요 책하고 똑같으니까 요 책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해요. 거기다가 2, 3기 때 에렌버그라든가 다른 거 양념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서 문제를 내면 그런 거 우리가 복습하는 문제도 있지만 불이타성 문제도 한두 개 냅니다. 그럼 그거는 한번 열심히 비벼서 써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자서문은 뒤에 뭐 감사로 마무리 짓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자서문 남아 있는데 뭐 우리가 굳이 볼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챕터 1장의 전체적인 노동경제학 개관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책을 살짝 읽으면서 라인 바이 라인 행간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할 거고요. PPT를 해가지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판서 똑같이 하는 건데 칠판에 하기보다는 전자칠판에 좀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 말 책 보면서 옆에다 필기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필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필기하시죠. 예, 필기하시면서 이게 끌적끌적 이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럼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수업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챕터 1장서부터 할게요. 챕터 1장서부터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